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소녀의 일기장 1981년 초등학교 5학년 일기입니다. 밭이랑에 비닐을 깔고 고추와 담배 심기에 가장 바쁜 농사철입니다. 산골소녀는 여전히 학교의 결석을 연달아 하고 농사일을 돕습니다. 그런데 몇 주째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게 어린 담배 모종과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시들시들 골아서 누워있으면 속이 타 들어갑니다. 모두가 걱정입니다. 산비탈 밭에는 물도 귀합니다. 멀리서 물을 저 날라야 하지요. 그 물조차 귀하답니다. 빨리 비가 와야 할 텐데요. 드디어 소낙비 삼형제가 왔다고 합니다. 천둥, 번개, 우박까지도요. 동네 어른들, 아이들 모두 얼굴에 기쁨이 가득, 웃음꽃이 가득하다고 동시를 지었네요. 그럼 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981년 5월 16일 토요일 비. 요사이는 책을 좀 많이 읽는다. 도서실에서 전기문을 가지고 집으로 갈 때 걸어가면서 읽는다. 오늘도 이성계를 가져왔다. 집으로 오면서 다 읽었다. 읽으니까 놀고 싶지도 않고 계속 한글량으로 걸어왔다. 읽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내가 다 읽으면 영숙이를 빌려주고 있던 곳에 갖다 놓았다. 나는 이성계가 정몽주를 죽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부하에게 시켰던 것이다. 이방원이 지은 시는 다음과 같았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 이같이 100년을 누리자. 이었다. 심심풀이로 외우기도 했다. 산골소녀가 책에 푹 빠졌네요. 책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도서 담당을 맡으신 담임선생님 덕분에 마음껏 빌려 읽었지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산길을 걸어가면서 읽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농사일 도우랴 숙제하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시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는 학교에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내리막길을 뛰어서 가야 하니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책 읽는 재미에 빠져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1981년 5월 17일) 일요일 흐림. 제목 일하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하였다. 아침에는 비가 와서 어지중간해 어쩔 줄을 몰랐는데 기어코 밭에 갔지만 좀 늦게 갔다. 담배 비닐을 안 쳤던 곳에 담배가 혹시 가다가 죽은 것이 있어 못 읽어 놓았다. 오후에는 엄마, 아버지, 나랑 비닐을 쳤다. 약 반막기 정도 깔았다. 늦게 와 국수를 삶아 먹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고추 비닐을 쳐야 한다고 이틀이나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하루만 안 가고 다음 날에는 가기로 생각했다.
마음속에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학교 가서 공부 배우러 가고 싶었지만 우리 집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일손이 모자라므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못 가게 하셨다. 이럴 땐 내 인생을 원망하기도 했다. 또 나는 왜 부유한 가정에 못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났다. 1981년 5월 18일 월요일 흐림. 제목 결석. 내 마음대로 못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만 했다. 선생님께 학교 못 나간 것을 적어서 미안하다는 뜻이 포함되게 쪽지를 써서 명숙이에게 선생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고 줬다. 오전에도 비닐을 깔고 오후에는 고추 비닐을 엄마, 나, 아버지와 함께 깔았는 것이 모두 한 학기였다. 엄마는 내가 있으니까 안 하지 못해 겨우 함으로 조금밖에 못했다. 나는 엄마의 병이 나았으면 결석도 안 할 텐데 엄마가 일을 못하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아버지께선 농사 접으면 넌 국민학교도 못 졸업하지만 일에 일을 해 자꾸 부강해지면 중학교와 앞으로도 더 다닐 수 있다고 하신다. 요사이는 매일 저녁에 가랑비가 약간씩 오고 날씨가 그리 좋지 못하다. 매일 구름이 끼어 있고 춥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다 깔지 못한 비닐을 내일 깐다고 또 내일 결석을 하라고 해 가슴이 뭉클했다. 1981년 5월 19일 화요일 흐림. 제목 또 결석.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 동안 계속 고된 일을 함께하여 이젠 온 사방이 쑤시고 아팠다. 그래서 저녁밥만 먹으면 잠이 와 견디지 못해 일기만 쓰고 잠을 잤다. 실참에도 허리가 아파 누워서 쉬었다. 오늘도 비닐을 깔았는데 많이 못 깔았다. 내일 학교 갈 일을 생각하니 기쁘기가 한이 없어 걸음이 가벼웠다. 명숙이가 그냥 나하고 지날 때 보면 내가 학교에 안 가면 와보고도 남을 것 같았지만 와보기는커녕 숙제 물으러 가니 눈치가 싫어하는 것 같았다. 거듭되는 농사일, 잦은 결석, 고달픈 몸, 마음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봄철 농사일이 중요하고 일손이 부족한 집안 형편을 이해하고 참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앞에 아버지의 무서움까지 산골 소녀가 가장 힘든 봄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쉴 때도 반 옆에서 누워 있어야 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내일은 학교에 간다는 기쁨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다독다독 안아주고 싶습니다. 1981년 5월 20일 수요일 흐림. 제목 날씨. 요사이는 계속 날씨가 좋지 못하다. 저녁 때만 되면 비가 약간씩 오는 것이다. 매일 오는 비지만 내린 것은 없다. 오늘도 비가 약간 내렸다. 이틀이나 학교에 안 가다가 가니 마음이 설레었다. 언제 자란 듯 배추들이 꽤 커졌다. 6월 1일 날 5월 말 고사를 친다고 하셨다. 학교 교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조의 시작종이 울렸다. 어서 가방을 갖다 놓고는 곧바로 뛰어서 운동장에 모여 줄을 지어 섰다. 청소를 다 마치고 퀴즈를 보고 답을 써 퀴즈함에 넣었다. 1981년 5월 21일 목요일 맑음. 제목 통지표 받음. 4월 말 고사 시험 친 것을 통지표에 옮겨 적어서 내주셨다. 그런데 기타 과목은 없고 국어, 산수, 사회, 자연만 적혀 있었다. 이것이 생시인가 꿈인가 했다. 어리둥절했던 것이다. 평균이 100점이었다. 평균 100점이 되어 본 지가 처음이었다. 선생님께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나에게 박수를 한번 쳐주어라 하셨다. 박수를 받으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아버지께서도 칭찬하셔 주셨다. 어찌 내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이 공부할 생각이 지난날보다 더 적었다. 1981년 5월 22일 금요일 맑음. 제목 언니 집. 시간을 마치자 모두 집으로 가고 우리 동네에는 내 혼자 남아 글짓기 한 것을 지난번에 원고지에 써냈지만 잘못 써 오늘 다시 썼다. 제목은 아빠의 죽음인데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글이다. 다 쓰고 나니 늦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언니 집에 갔다. 언니는 일해주러 가고 형부는 훈련 받으러 가시고 아무도 없고 방문만 자물쇠로 꼭 잠기었다. 그래서 마루에 앉아 기다리다 보니 언니가 먼저 와 내 저녁밥을 해주고 일해준 집으로 저녁 먹으러 갔다. 밥을 다 먹고 나니 형부가 오셨다. 저녁밥을 비벼서 맛있게 먹었다. 1981년 5월 23일 토요일 맑음. 제목 집에 일찍 옴. 그 무더운 날씨에 바지와 긴 옷을 입고 쨍쨍 내리쬐는 산허리를 나 혼자 빨리 왔다. 무서움도 무더움도 무릅쓰고 왔다. 땀이 비 내리는 듯이 쫙 흘러내렸다. 수건으로 닦아도 금방이면 땀이 뚝뚝 떨어졌다. 모두가 덥다고 그늘에서 놀고 목욕하러 갔다. 집에 와보니 벌써 3시 30분이었다. 가방을 풀어놓고 밭으로 갔다. 모두가 밭에 나가고 아무도 없었다. 그때 가서 담배 구멍을 뚫었다. 마구 2막기 정도 깔린 곳까지 다 구멍을 뚫었다. 일찍 와 일을 하니 마음도 즐겁고 일하는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요사이 비가 안 와서 큰일이다. 비가 와야 고추를 심는데 비가 안 와서 아버지께서 걱정을 하셨다. 1981년 5월 24일 일요일 맑음. 제목 시계. 일 하나 달리기 하나 꼭 질서 지킨다. 질서 지키니까 수가 밀거나 당기는 사람 없으니 한글량. 땡땡땡 종을 쳐도 한글량. 이름이 한글량인가? 한글량으로만 움직이니까. 1981년 5월 25일 월요일 맑음. 제목 가뭄. 비가 안 온 지 벌써 몇 주가 지났는지 모른다. 그래도 아직 비는 내리지 않는다.
비가 안 와서 고추가 다 골아 고개를 수그리고 있고 모두가 가뭄이여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싱싱하던 고추마저 그러니까 큰일인 것이다. 그래서 시들어가는 곳에서는 물을 다시 주고 있었다. 비가 27일, 28일 정도 온다는 말이 있었다. 지난번 숙제가 월요일까지 개에 대해 조사해 오라고 하셨다. 분단마다 모두 달랐다. 우리 분단에서 아무도 해오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내가 지어내어 선자를 보여주었다. 다른 아이는 모르고 있다. 장날이 돼도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다. 모두 과자를 사 먹는데 나 혼자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고 침만 꿀꺽꿀꺽 거렸다. 1981년 5월 26일 화요일 맑음. 요사이는 공부도 못한다. 학교에 갔다 집에 와서 숙제하고 일기만 쓰면 잠이 온다. 잠이 오니 무엇을 하려고 해도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자버린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고 고단한지 노그리하며 힘이 없다. 우리 반은 내일 실가 수업 공개를 하신다고 하시고 오늘 준비물을 가르쳐 주셨다. 할 것은 다 박음질과 감치기와 공그르기이다. 쉬운 것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집에는 가는 바늘이 없어 걱정이 됐다. 오늘도 비는 오지 않고 덥기만 했다. 고추는 점점 말라갔다. 내일 용의 검사를 한다고 해서 머리를 감고 발을 씻었다. 지금 내가 이 일기를 쓰면서도 4번이나 잠을 자다가 깨었다. 생각하니까 잠이 오고 그래서 또 겨우 깨서 일기 쓰다가 또 잠이 왔다. 지금 읽고 있는 일기가 쉽게 쓰여진 것이 아니었네요. 몸이 고단한데 몸살이 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기를 쓰다가 4번이나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서 썼다고요. 이렇게 어렵게 쓴 일기장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1981년 5월 27일 수요일 흐림. 제목 우리 마을. 산 좋고 물 좋은 우리나라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둘도 없는 우리 마을. 산보다 물보다 더 좋은 맑은 공기. 옛날부터 마셔온 시원한 공기. 마시고 또 마시는 맑은 공기. 1981년 5월 28일 목요일 비. 제목 결석. 결석. 결석은 누가 정해 놓았을까? 생각만 해도 보기 싫다. 아무리 보기 싫다 하지만 실제 겪어야 하니 이 뼈아픔을 누가 알아주랴. 학생이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선 먹어야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지. 비가 안 오다가 와서 고추 심는다고 아버지께서 학교에 못 가게 하셨다. 난 어제 아버지께서 화내시는 것이 무서워 꼼짝도 못하고 하시는 대로 한다. 내가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 학교까지 못 가고 일을 해야 하는가?
보내시지 못하는 부모님 마음이 더 아플까? 내 마음이 더 아플까? 내 엄마, 아빠밖에 마음 아플 사람이 없다. 어쩌면 선생님도 애타실까? 아니야. 선생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시니까. 산골 소녀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결석을 하며 농사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했나 봅니다. 하지 않던 표현이 많아졌네요. 초등학교 5학년이 느끼는 뼈아픈 아픔이란 말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먹고 살아야 학교에 가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현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내 인생을 원망하기도 했다고요. 나는 왜 부유한 가정에 못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났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까지 합니다. 일기장 아래에 선생님의 볼펜 글씨가 보입니다. 어려운 생활을 이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네요. 1981년 5월 29일 금요일 맑음. 제목 달력. 앞날을 미리 잊고 있는 1, 2, 3, 4. 모든 것을 다 알아맞추는 척척 박사다. 나의 인생도 알고 있나? 알고 있다고 나에게 알려줘. 그건 나중에 봐야 알지. 응, 척척 박사가 헛척척 박사구나. 1981년 5월 30일 토요일 맑음. 제목 고추 심기. 엄마는 손에 기계 장치가 되어 있나 봐요. 동생이랑 둘이서 한 골 고추를 심는 데에도 우리가 꼴찌. 엄마의 이마에는 땀방울 가득. 산바람, 강바람이 달려와 엄마의 땀방울을 닦아주네. 1981년 5월 31일 일요일 비. 제목 유리. 까마득한 저 하늘 아래 소낙비가 오네. 주르륵 주르륵 소낙비 삼형제. 번개가 번쩍하더니 천둥이 쾅쾅쾅. 유리가 쏟아진다. 까만 하늘은 점점 많아지고 뽀얀 흰구름 소리 없이 사라진다. 엄마 아빠 모두가 기다리던 비. 싱글싱글 웃음꽃 핀 동네 아줌마 아저씨. 이 모습을 보면 소낙비 삼형제 더욱더 사이좋게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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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내린다. 동네 아이들 유리 먹으면 감기 들리지 않는다고 소낙비 축축 맞으며 주워 먹고, 번갯불은 짓궂은 아이 놀라게 하는 우리 마을 웃음동산. 모두가 화를 내어도 우리 동네는 웃음꽃 가득. 12집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 모든 마을에서 부럽다 한다. 가뭄 끝에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내렸나 봅니다. 우박을 유리라고 하네요. 모두 기다리던 비인데
소낙비 삼형제가 요란하게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 함께 오네요. 산골 마을에는 천둥, 번개, 우박이 유난히도 자주 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박을 먹으면 감기가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나 봅니다. 12집이 사는 우리 마을 전체가 웃음동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